맞이 했는데 네, 우리는 몸을 만끽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천만 조직을 해서 자유통일 위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옥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5.1신 TV 2주 징계가 풀렸습니다. 오늘부터는 5.1신 그냥 TV를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주 동안 5.1신 TV2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똑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달할까 하다가 드디어 이제 문재인 일당들이 자기 패거리 심어 놓으려고 알박기 하다가 이제 알박기가 무산되게 생겼습니다. 가장 우리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한수원입니다. 여러분 이 한수원의 사장 연임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자, 오늘 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여러분 주총에서 재연임 안건 통과됐지만 산업부에서 제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총에서 통과됐는데 산업부에서 제청하지 않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원전 파기의 주범이었던 이 정재훈 이자 권력에 빌붙어서 국가를 망친 사람, 이런 자가 1년을 더 연장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쁜 놈입니다. 국가를 저 권력에 말아먹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업통상부가 1년을 추가 연임을 제청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분 짝짝짝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원전이 파괴돼서 수조 원의 손실을 보게 한 주범이 문재인과 이 정재훈이라는 한전 사장입니다. 그래도 양심도 없는 놈이지 연임을 시켜도 국가의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죄송한 마음 없이 연임을 또 하겠다. 여러분 이게 뻔뻔한 인간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정재훈 사장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제가 엄마 방송이 계속 할 때에 이 원전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어제 국회에 가서도 데모하고 기자회견하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제 일단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년을 임기를 더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제동을 걸고 후임 사장이 결정될 때까지 그냥 있는 겁니다. 아주 전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다시 복원시키려면 여러분 최소한 국가에 대한 충성심, 애국심, 그리고 국민에 대한 절절한 봉사정신, 이것으로 이 산업에 꽂힌 이 한전 사장이 들어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알박기 논란했던 한수원 사장은 사실상 무산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이 벌써 4월 2일이지 않습니까? 어제 날짜로 산업부에서 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1년 연임하겠다는 정재훈 이 이자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 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산업자원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떠나는 문재인, 대한민국을 완전히 수렁에 빠뜨리고 망친 문재인, 외교
망친 문재인. 전 세계를 문재인과 김정숙 두 연놈이 다니면서 국가 세금을 펑펑펑 낭비하며 국가 부채를 1070조 이상 올려놓은 이 천하의 반역자 문재인. 이 자들은 이제 철장 신세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기관 지금 이 한수원과 KBS 이놈들이 이제 알박기 이제 다 물러나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나라를 말아먹고 나라를 완전히 저 문재인 공산주의자 권력 집단에 있었기 때문에 저런 놈들도 다 공산주의자 좌익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나라에 대한 충성심, 선조들의 피 흘려서 부강하게 만든 이 나라를 소위 정말 애국심이 있는 놈들이면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진 않죠. 그러니까 이 정재훈 이자는 여러분 한전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걸 파괴시키면 국가가 얼마나 손실이 크고 해외에 수출하는 이 원전 기술에 대해서 얼마만큼 국가에 손실이 온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간이 바로 이 이자입니다. 이자. 그런데 사장 시켜줬다고 거기에 빨려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원전을 완전히 파괴시킨 주범이 이놈입니다. 백운규, 정재훈, 문재인 이런 놈들입니다. 여러분, 국가를 이렇게 망쳤어야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정재훈 제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우, 너무 잘했습니다. 그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이 사장은 주총을 거친 뒤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권자인 문재인에게 재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 이것을 제청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정재훈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 산업부의 최고의 전문가를 거기다 딱 앉혀가지고 지금 무너뜨린 이 원전 기술서부터 전부 복원을 해서 30년 가까이 이 중소기업에서 한전에 저기 원자력에 정밀 기술을 댔던 이 기업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창원 뭐 마산 다 초토화돼서 초토화. 이런데도 이거를 인정하고 이재명이를 뽑은 1600만 국민들 정신 차리세요. 저는 얼마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현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운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국가의 이 안보와 대한민국의 모든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몸바쳐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뭐 권력을 탐하거나 자리를 탐하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좌익 좌파 저 청와대 김호란 간첩의 딸도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마당에 진정한 애국자 투쟁가 이런 사람이 국회든 어디든 다 들어가서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나라가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지. 자, 저는 이 윤석열 당선자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기사를 보니까 전에 그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사람을 하나 임명을 했더라고요. 이분입니다. 이 여자. 노무현 때
그 문고리 이진 이 여자가 윤석열 홍보 특보로 들어갔더라고요. 자, 노무현의 기록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정홍보행정관을 홍보특보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전문성이 있으면 이제 활용을 해야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투철한 자유대한민국의 애국심이 있느냐. 뭐 이분들은 기록만 하는 거니까 전문성이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당선자가 특보로 사용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이진이 위에 홍보특보면 홍보특보 위에 분명히 홍보 비서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비서관은 투철한 정신으로 국가에 대한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이든 잘된 것이든 있는 그대로를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여러분 노무현이가 물러나니까 청와대에 있는 이 뭡니까 컴퓨터 본체까지 다 뭡니까 어디죠? 노무현 집이 어딥니까 그게? 그걸로 다 옮겼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어. 그런데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딱 되니까 그걸 다 본체를 올려오는데 얼마나 지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살하잖아요. 자살을 했는지 누가 죽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무현 정부는 양심은 좀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저 국립묘지 안 묻히잖아. 양심이 있으니까. 저 문재인, 김정숙 이 연놈들은 여러분 노무현이보다도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그래도 노무현 정부는 FTA도 체결하고 제주 강정마을도 만들고 그래도 국가에 저 어디죠 어디 파병도 하고 그러니까 노무현이도 헷갈리는 거죠. 자익 등살에 자기가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거에 그냥 된 게 아니고 대통령까지 되도록 밑바닥에서 누가 지금 생각하니까 보이지 않는 북한과 중공이 다 도운 거예요. 노무현이를.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북한에 돈을 그만큼 퍼다 줬죠. 안 그러고 그렇게 돈 퍼다 주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런 문고리 이진 이런 여자를 특보로 세운다고 하니까 홍보 특보니까 특보 위에 비서관은 철저하게 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 감독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이렇게 알박기 인사에 제동을 걸고 저들이 아무리 이제 알박기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인수위에서 대우조선 논란 산업은행 책임 소재 금융위 해결해야. 자, 지금요 얘네들이요 나라를 완전히 망쳐도 들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국가를 바르게 가도록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을 채용해서 국가의 모든 기초를 다 닦아놨습니다. 이거를 파괴시킨 주범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사람입니다. 좌익 세력들. 문재인 공산주의자, 김대중도 공산주의자, 노무현에 대해서는 이분이
김국성 씨가 얘기를 안 했어요. 김대중 노무현 간첩이라고 그랬어요. 김국성 씨가. 그만큼 이 국가를 망친 사람들이 주범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임시 주총에서 일단 이 정재훈이를 연임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탈원전 정책에 반대했던 전임 이관섭 사장이 임기를 1년 10개월 남겨놨었는데 2018년 돌연 물러나니까 그해 4월에 취임했다. 자, 이자가요 여러분, 그래도 이 한전에서 탈원전 정책을 반대했던 여러분 이관섭 사장이 돌아오시면 되겠네요. 이분이 탈원전을 반대하다가 잘렸어요. 이런 분을 복원시켜서 다시 재가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에 엄청난 이익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재훈 이자가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로 논란이 많았었는데 탈원전 정책에 앞장선 정재훈 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지금 사건에 연루가 돼 가지고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산업부 관료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원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이것을 파괴시키면 국가의 어마어마한 국가 자산이 파괴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탈원전 정책에 앞장을 서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정재훈, 문재인, 백운규 이런 놈들은 모조리 다 깜빵에서 푹 썩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훈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조용히 물러나서 여러분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기세가 아마 올 내년에는 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망쳐놨기 때문에 윤석열 이 당선자가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한전을 다시 복원시켜서 마산 창원의 그 원자력에 들어가는 모든 기초 부품 재생 이 기업이 망한 것을 국가가 다 보호해서 그들을 만들어서 다시 복원시켜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정말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가 창원이고 전국을 다녀봤는데요. 사람들이 다 울분을 토하고 미쳐서 죽기 직전에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자, 이런데도 1600만 표를 이재명 저 완전히 사기성이 농후한 놈에게 표를 준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차리세요. 반드시 바로 바꾸고 언론을 바꿔야 됩니다. 언론을. 자, 제가 오늘 이 한수원의 이 정재훈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언론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는 거 제가 이제 그걸 방송하려고 합니다. 자, 정재훈 원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재훈 탈원전 정책을 앞장서서 행했기 때문에 이제 깜빵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조용히 가서 있어라. 여러분 맞지요? 제 얘기가.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KBS 알박기. 자, 여러분 KBS가요
이제 이것들도 물러나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 이자가 누굽니까?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여러분,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했던 전임 사장, 지금의 사장, 얘네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언론에 KBS, YTN, 연합뉴스 이것들 전부 다 뭐가지 쳐날려야 됩니다. 여러분, 공영방송이 국민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고요, 오히려 여러분 김희철 사장, 자, 모든 직원들이 거취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과거 청산 요구가 거세질 듯 합니다. 민노총 출신 독점한 인사에도 불만이 큽니다. 자, 이자들이요, 민노총 출신인데 이들이 전부 다 빨갱이 좌익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김정은이를 날이면 날마다 방송에 내보냅니까? 우리가 김정은이 보고 싶습니까? 그 독재자, 북한이 2,500만 국민을 굶겨 죽이는 저런 놈이 우리가 보고 싶습니까? 근데 KBS에서 방송을 주구장창 해왔습니다. 자, 적폐청산에서 여러분 이사를 강제로 해임했던 해명 요구가 지금 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KBS가요 이제 이자도 곧 물러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KBS 직원들이 이용하는 이 사내 게시판에 이자 김희철, 이자 빨리 거취를 밝혀라. 이제 국민들이 당신을 용서하지 않는다. KBS 직원들이요, 그 사내 게시판에 김희철 결단을 촉구하는 157명의 KBS 직원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요구사항 성명서가 올라왔습니다. 자, 정권 교체를 앞두고 과거 청산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 일당이 정부 초기에 적폐 청산에 앞섰던 이들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반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적폐 청산한다고 전에 있던 사장들 다 내보냈습니다. KBS 내부적으로는 지난 5년간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 출신들이 독점을 하고 인사 각종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KBS 현직 기자, PD, 아나운서, 경영직 이렇게 다양한 부서에 소속된 KBS 직원들이요, 자신의 실명으로 연명한 이 글에서 공영방송의 원칙에 충실할 것, 두 번째 불공정 편파방송 시정할 것, 잘못된 과거 바로잡을 것,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써서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KBS 기자, PD, 아나운서, 경영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명서에서 이 사장, 여러분 이자입니다. 이자가 야당이든 여당이든 자든 우든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한다는 객관성, 균형성, 공정성의 원칙을 이 KBS 현직에 있는 분들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선 기간에 발생했던 광범위한 불공정 방송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대선 불공정 편파 보도에 책임있는 간부들, 실무자들 모두 업무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맞습니다. KBS, MBC 이 방송들은 연합뉴스, YTN 국가 세금을 모조리 다 잘라야 됩니다. 모조리 잘라야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과부하가 걸려요. 과부하가. 그 정도로 지금 적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무너진다. 이 일념으로 오로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현장에 전국을 다 누볐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요구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윤석열 당선자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가다 보면 분명히 공격이 옵니다. 근데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진실입니다. 진실밖에 없습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진실은 기다릴 이유가 있는 거다. 윤석열 당선자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언론 방송 끝나면 윤석열 당선자가 제주도 4.3에 간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또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건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KBS 지지율이, 시청률이 거의 없어요. 안 봐요, 사람들이. 이런데도 지금 국가 세금은 계속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대선에서 불공정 편파 보도에 앞장섰던 자들은 책임을 지고 업무 배제 아니면 사퇴시켜야 됩니다. 2017년 18년 KBS 이사들의 강제 해임과 퇴진에 관여했던 민노총, 언론노조, 본부노조 인사들이 보직, 해임과 반성, 기회 제공, KBS판 적폐청산 조직인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통한 직원 징계와 편가르기 등 사과 및 시정 조치 등을 지금 이 현직에 있는 157명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은 물러나라! 못 있죠, 이제. 못 있죠. 어떻게 있겠어요. 지금. 자, 이 현재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 출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보직 인사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바로 잡아라. 이걸 요구했습니다. 자, 실제로 이 성명서를 발표 직전에 KBS 새 보직 인사에서는 과거 파업을 주도했던 언론 노조 출신들이 주요 보직을 독점하는 정권 말 알박기 인사라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KBS 노조 별도 성명서를 통해서 통합 뉴스룸 국장은 강원도 고성 산불 사건 때 오늘 밤 김재동은 방송을 하면서 재난 방송을 늦게 시작한 늑장 방송자의 책임입니다.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를 도모한다는 조직 강령을 가진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의 본부장을 지낸 인물 김희철, 이 한심한 KBS 사장 알박기 불통 인사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천하에 공정성이 없고 객관성도 없고 진실성도 없는 김희철, 당장 물러나라. 아, 진짜 물러나게 할 놈만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성명서에 대한 그 얘기는요, KBS인들을 동참을 호소하면서 정치적 입장을 떠나 공영방송의 원칙을 충실하게 정권을 비판을 했다면 특정 정당의 거짓 프로파간다를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KBS가 정치 권력의 시녀가 되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윤석열 당선자가 잘못된 것도 감춰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것이 정치 권력의 시녀가 안 되는 거죠. 공영방송의 원칙을 준수하고 방송의 공정성 확보,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것은 공정성, 독립성, 공영방송의 원칙, 이것을 준수하면 여러분, 언론의 이 방송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습니다. 이 공기와 같은 방송을 저 권력의 신으로 몰아붙여야 되겠습니까?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잘 헤쳐먹었지. 지금 이재명이 저 비리만 다 까발리면 지금의 이 문재인 일당들의 지지율 웃기지 말라고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언론이 지속적으로 거짓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 눈과 귀를 다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라를 망치게 만드는 주범이 이 언론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KBS가 반드시 독립성을 확보해서 이 거짓 프로파간다를 없애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57명의 KBS 게시판에 올라온 연대 서명 참여자는 지금 계속 157명에서 168명으로 드러났고요. 작년 연말 기준 4,300여 명으로 이 중에 2,500명이 민노총 산하에 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노조 1노조 소속 노조원 규모는 1,200여 명입니다. 사실 KBS에서 성창경 씨가 나왔잖아요. 도저히 저 꼴을 못 보니까 우리 성창경 KBS 노조 위원장 했던 분이 사표를 내고 나왔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웠죠. 근데 이 김희철이가요, 윤출마에 대해서 비방 논란까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KBS가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게 지금 계속 로그인 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아우 짜증나 진짜. 이게 또 뭔가 KBS 이철 윤출마 윤출마 선언문 비방 한번 쳐보자 나오나. 자, 여러분, 이 KBS 사장이라는 놈이 윤석열 이 지금의 당선자가 출마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니까 비방을 했어요. 그리고 이 김희철이라는 놈은 KBS 사장 후보 때, 그때 본부장 때 태양광 비리 재방송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 이렇게 국가를 완전히 무너뜨려 놨는데, 이 지금 태양광 이거요, 저 비리 어마어마할 겁니다. 환경운동 했던 놈들
감옥에 갈 놈들이 수백 명일 겁니다. 다 잡아쳐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윤당선자 선언문을 비방했습니다. 아, 이거 계속 이렇게 나오네. 왜 이러죠? 안 나와요, 안 나와. 자, 그래서 이 김희철이는 완전 민노총 출신이다 보니까 그 자신의 SNS에 올리고 해당 게시물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청문회 때 윤 후보를 겨냥할 글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이런 놈들에게는 국가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2021년도에 있었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KBS 알박기, 그 다음에 한수원 알박기, 이제 다 저놈들이 물러나게 될 겁니다. 이놈들이 물러나면 여러분 반드시 이 민주노총 놈들이 나올 겁니다. 자, 민주노총을 나오면 이놈들을 방어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왜 안 나와? 아, 이게 원격 조정을 하시는구나. 네. 자, 일단 KBS 사장은 뭐 요 정도로 하고요. 일단 편향성에 대해서 이제 알박기 한 놈 한 놈 이제 제거하게 돼서 정말 천만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내일이 일요일이죠. 제주도를 갑니다. 4.3 추념식에 참석하러 갑니다.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주 4.3에 대한 진정한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가서는 윤석열 당선자가 선조들이 피 흘리면서 이 나라를 지킨 거에 대한 오점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4.3 사태는요, 예? 이 4.3 사태는 우리가 남노당들이 제주도 폭동을 일으킨 거라고 우리는 역사적 재조명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당선자가 여기 가서 어떤 발언을 할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물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는 맞지만 유족 측에서 뭐 방문해달라 했지만 문재인 같이 4.3 폭동에 희생당한 제주 도민들을 무시하고 저들이 남노동 계래 도당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문재인이가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했던 저 한심한 문재인과 달리 윤석열 당선자는 역사의 진실을 바로 알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제주 4.3 사태는요, 이명박 정부 때 이 제주 4.3 사태를 완전히 위원회까지 싹 없애버렸어요. 왜? 역사적 진실에 오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들이 주장하는 저 남노당 세력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이걸 없애버렸어요.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또 재조명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국가 예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4.3 공문이 조성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하에서 피 흘리던 사람들이 화해, 화합, 말은 주장하지만 공산당 빨갱이들하고는 절대 화합이 안 됩니다. 화합하는 순간 시간 지나면 맥힙니다. 저들에게 완전히 맥혀버립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의 선거를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이라도 정부를 세웠을까요? 이걸 생각하면 윤석열 당선자는 굉장히 말을 조심히 해야 됩니다. 왜? 역사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기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4.3 사태는 제주도 폭동,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입니다. 이 말을 반드시 직시하시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지금도 북한에 공산주의 일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제주도가 얼마나 발전이 됐습니까? 제주도를 발전시킨 대통령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제주 귤밭서부터, 제주의 그 고속도로서부터, 물 저수지서부터. 그런데 이놈들은 그 물을 다 처먹고 귤밭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돈 많고 부자가 되면서도 정신 이념적인 사고는 저 빨갱이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4.3 사태는 남로당의 폭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윤석열 당선자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심각한 이것이 오판이 될 수가 있고, 좌익들이 지금 윤석열 당선자 옆에 있는 저 허접자는 역사의식도 없는 놈들이 화합해야 된다고 물을 태웁니다. 이래가지고는 국가의 정체성, 정통성이 살 수가 없어요. 심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2월 5일 제주도 4.3 평화공원을 갔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긴 갑니다. 그러나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 남로당 폭동에 대해서 반드시 인식을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윤석열 당선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 이해하셨죠? 자, 오늘 아이고 우리 선영님 뭘 또 슈퍼태칭을. 자, 이제 오일신 TV가 나오니까 우와, 그래도 이제 아이고 많이 들어오시네. 자, 선영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재민호님 감사합니다. 김동균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방송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일신 대표님이 KBS 2로 방송을 하라 그래서 KBS란다. 오일신 채팅 1번으로 하라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일신 2는 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또 2로 가겠습니다. 오일신 방송이 시작 됐으니까 이제 좀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민호님 감사드리고요.
김동규님 좋은 아침입니다. 박태규님, 김모숙님, 자야님, 네, 신까칠님, 아이고 이제 오일신 TV로 들어오시는구나. 나무로데님, 오늘 토요일이라 3시부터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태극기 들고 마음껏 태극기를 흔들 수 있도록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김영옥님 감사합니다. 김성희님, 네, 김성희님 며느님이 어떻게 아기 낳았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김무숙님, 자야님, 아이고, 손이님, 아유 감사합니다. 손이님, 네, TV로 복귀하신 축하 감사합니다. 아유, 미국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유나님, 김유나, 봉아, 아이고, 아 김유나가 동명인이 또 있구나. 봉아에서 또 글을 달아주셨네. 감사합니다. 신뢰님 감사합니다. 김병규님 감사합니다. 예오여오님 멸공 감사합니다. 달빛님, 아이고 엄마대장 오랜만입니다. 보고 싶어서요. 시원시원한 말씀 듣고 나면 속이 훅 뚫렸어요. 사랑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달빛님 사랑해요. 신뢰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희님 감사합니다. 어게인 TV님 감사합니다. 수님 감사합니다. 아유, 손이님이 또 이렇게 선영님하고 또 아유 미국에서 멀리서 저렇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일기방송님 감사합니다. 어게인 TV님 여러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아니 여러분, 아니 김정숙이가 무슨 대통령입니까? 아니 누가 김정숙이 옷 보고 품위가 일어납니까? 저 두 연놈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국가 세금만 낭비하고 저 북한의 김정은이 대변인 노릇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김정숙이 옷 맞추는 청와대 그 의상실 딸까지 청와대에다 들여다 놓고 옷을 만들어 입었으니까 수천만 원의 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아니 옷 잘 입는 김정숙이 보고 대한민국 품위가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을 저 연놈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정민님 감사해요. 보금님 감사합니다. 저것들 모조리 싹그리 청소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최선숙님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때문에 표 도둑 맞았어. 맞습니다. 일단 5월 10일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 여러분 뭔가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참고 기다립시다. 여러분 윤석열은 김장한 일당 말을 듣지 말고 정강훈 목사님 말에 주목하여 멘토로 삼으라. 맞습니다. 어떻게 김장한 기회주의자 김장한 목사의 말을 듣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저분은 나이가 90인데 늙은 여우나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에만 손을 대려고 합니다. 여러분 펜스를 불러다가 펜스가 진짜 펜스입니까? 저는 진짜 펜스가 아니라고 봅니다. 내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펜스가 진짜 펜스가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펜스 불러다가 윤석열 지금 당선자에게 보여주기식, 이거 옳지 않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직접 저 문재인과 맞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12척의 배를 가지고 싸우는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행동이 옳습니다. 여러분, 90 먹은 노인네가 이 젊은 분이 앞장서서 정광훈 목사님이 투쟁하고 있는데 계속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이 수법이 뭡니까? 김장한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되죠? 왜 어제 정광훈 목사님을 CBS 거기에 초청 안 하셨습니까? 목사님의 행태가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이 광화문 세력이 아니면 윤석열 당선자는 절대 당선이 안 됩니다. 김장한 목사님 뭐 하셨죠? 우리가 그렇게 3년 동안 투쟁할 때 뭐 하셨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권력에만 그렇게 눈을 돌리고 계십니까? 이 좌파들이 득세하는 인터넷 신문 간첩들이 수두룩한 이 기독교 목사놈들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십니까? 그걸 하셔야지. 권력에 줄을 댈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화가 많이 났습니다. 최선숙님 감사합니다. 김성희님 감사합니다. 선영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손희님, 김장한 목사님이요, CBS 거기에 정광훈 목사 초대를 안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김장한 목사님, 광화문 정광훈 목사님의 이 투쟁에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보금님, 힘센 여자 감사합니다. 공정민님 감사합니다. 공정민 말씀, 광화문 애국 세력이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지켜줄 무리가 없습니다. 김장환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윤석열 당선자님, 제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선영님, 김동규님, 아유, 열내고 나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 아유. 공원은 뭔소? 공원은 무슨? 이창은님 감사합니다. YS 홍님 감사합니다. 아, 네, 김성희님 이따가 뵙겠습니다. 어떻게 애기 낳나요? 며느님 애기 낳나요? 한경직, 김중훈, 조용기, 이분들이 진정한 목사님이지. 김장한 아니오시다.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어르신이라고 굉장히 그래도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광화문에 한 번도 나와보지도 않으시면서 윤석열 당선자 CBS 초청해가 열매만 따잡수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리한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은 온전한 몸이 아니에요. 여기 목에다 새 침을 박아놨어요. 이렇게 팔도 제대로 많이 못 움직여요. 애국 세력이 큰 힘이라면 정광훈 목사님을 거론하셔야지.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안희환이 같은 애 상대하지 마세요. 그건 아직 애기예요, 애기. 제가 좌빨 기질이 있어요. 뉴스 엔조이에 기자 했으니까 오죽하겠어요? 적어도 보이지 않는 좌파의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희환이 같은 애 상대하지 마세요. 그런 상대자는 아닙니다.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당선자가 김장환이 같은 어르신이라고 하지만 저 정치의 이중적 행태를 하고 진정한 광화문 이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 세력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면 윤석열 당선자는 5년 동안 지키기 어렵습니다. 제 입으로도 말 한마디만 잘못 나가면 광화문에 모인 세력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이 한 번 아니다 하고 딱 접으면 그 순간 광화문에 이 깃발을 손들은 게 내려옵니다. 모세가 이 손들었다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죠? 여러분, 지금 취임하기 전에 흔들고 있는 이 세력들, 좌익 세력들, 여러분 KBS 저 노조 새끼들, 저놈들이 사람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념에 대해서, 저 불관의 빨갱이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관용은 없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안희환이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애기고 저 철없는 애가 까분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한심한 놈이기 때문에 상종을 안 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요, 정광훈 목사님의 어떤 경우가 다 끝납니다. 제가 다 넣고 얘기하지만 목사님은 지금 저 사랑제일교회를 다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창호님, 정광훈 목사님은 정치 권력에 아부하지 않아요. 절대 아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저 김장한 같은 90 먹은 노인네가 정치권에 지금 여기 갖다 기울고 했던 저자들 따라간다는 말이 안 됩니다. CBS 방송국이니까 한번 갈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은 그 말에 흔들리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윤석열 당선자 정신 차리세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저는 3시에 또 광화문 동아면세 백화점 앞에서 여러분들을 뵙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흥분할 때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네, 손이님, 안수달님 감사합니다. 보금어게인 공정민님, 네, 모세의 손은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손이 맞습니다. 이거 내려오는 순간 손이 이렇게 들었다, 하나님이 손 들었다가 이 손이 내려오는 날 그 사람에게 모든 영적 권위,
이적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베푸시는 분 아닙니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걸 철저히 믿어요. 제가 여기서 시골에 살다 비가 내리잖아요. 전철 타고 주님 오늘 집회하는데 하나님 비를 그 시간이 그치게 해주십시오. 비가 그쳐요. 저는 광화문에 아닌 전국에 엄마 부대를 데리고 집회 현장을 가서 비가 눈이 악착같이 오더라도 집회를 갑니다. 가면 딱 그 시간 되면 비가 그쳐요. 제가 이것을 수천 분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이 부족하고 조그마고 보잘것없는 여성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는 걸 내가 눈으로 가슴으로 영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목적을 거기에다 두고 가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견뎌올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광화문 3시부터 하니까 여러분 꼭 많이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선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영님. 보금님 감사합니다. 보금님 감사합니다. 김영옥님 감사합니다. 주전성 정강훈 목사님 엄마대장군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꾸벅박수. 미람님 아멘.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내일 아침에 또 오일신TV를 뵙겠습니다. 여러분 3시에 광화문 광장에 오일신TV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